여러분들 최근에 유행했던 댄스 프로그램 보신 적 있어요? 춤을 척척 정말 멋있더라고요. 떼창을 넘어 떼춤이라는 모습까지 나타나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스텝업이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하며 커온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다면 춤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말 춤이라는 넓은 범주로 본다면 전통무용부터 그 기원이 엄청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겠죠. 그래서 오늘 다룰 이야기는 춤 중에서도 조금 더 스트릿 댄스에 가깝습니다. 스트릿 댄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막 길거리에서 추고 이곳저곳에서 편안히 춤출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트릿 댄스도 살펴보니 종류도 정말 많더라고요. 비보이, 팝핀, 하우스 등등이요. 기원은 저도 이번에 살펴보니까 1960년대 미국으로 많이 뽑아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 이런 스트릿 댄스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정말 최근일 것 같아요. 그 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아이돌 위주의 춤이 전부였던 것 같고 전문 댄서도 저희가 백댄서라고 부르면서 그 대우가 지금보다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주 최근까지도 말이죠. 오늘은 댄서를 지나 스트릿 아트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연 기획자 겸 댄스학원 벙커 스튜디오와 스트릿 아트 컴퍼니 어스케이커의 이희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춤을 추나요? 학창시절 장기자랑이나 합창대회? 아니면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아니면 평소에 흥이 많아 춤을 자주 추나요? 그렇다면 그 기억을 살리면서 고민해봅시다. 춤을 잘 추려면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하게 노력과 재능 모두 고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춤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길쭉길쭉하고 몸의 균형이 좋아 보이는 댄서가 춤도 더 이쁜 것 같고 이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를 거라 생각돼요. 이희재 대표, 지금은 공연 기획자 겸 스트릿 아트 컴퍼니 어스케이크와 댄스학원 벙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위 플레이어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춤을 추는 댄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이희재 대표가 5살 때 다리에 큰 화상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말하기를 아직도 짝다리라 보기 별로 안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외였던 건 하나 더 있어요. 제 개인적인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춤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춤을 춘다고 하면 그 사실이 멋있기도 하고 또 춤을 잘 춘다고 하면 좀 잘 놀고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럴 것 같은 이미지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희재 대표님의 유년기는 반대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중학교 때는 좀 튀는 스타일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배들한테 찍히고 그러면서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고 해요. 그래도 오히려 이 춤 덕분에 괴롭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고등학생 때는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 중에 센 형들이 많았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이희재 대표님이 어릴 때부터 춤을 췄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릴 때는 야구를 하셨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한 가지 역할을 했다면 이 대표님이 초등학생 때부터 야구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운동이 처음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되는 구조였던 터라 중학생 때까지도 야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야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학업하고는 계속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도 있고 이 운동이라는 게 학년이 올라가고 더 진심으로 하면 할수록 그 훈련 정도나 들여야 하는 노력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천천히 야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업을 다시 챙겨보려고 했지만 이미 좀 늦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희재 대표님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학교 끝나면 PC방만 전전하고 그런 이희재 대표님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호기심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춤이었던 거죠. 학교에 댄스 동아리가 있었는데 바로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춤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춤에 빠지면서 어느새 PC방 게임보다는 춤추는 삶이 좋아서 춤으로 인생이 기울고 그래서 이희재 대표님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춤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춤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희재 대표님은 서울에 나가 댄스 프로 막내 생활을 하며 춤을 연습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형들이 오전에 연습실에서 수업도 하고 연습도 하고 나면 밤에 연습실을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크루에서 막내 생활을 하면서 댄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희재 대표님은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때가 되는데 학업은 이미 손을 놓은 지 오래된 터였고 댄스는 이제 막 시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 그나마 관심 있던 건축 쪽 공고로 진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갈증은 멈추지 않았죠.
이희재 대표님은 공고에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예고의 편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발목을 잡아요. 당시에 집안 사정이나 여러 여건이 녹록지 않았던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예고를 진학해도 당장 교복 사입을 돈도 부족하고, 이러한 상황이니 막무가내로 예고에 진학할 수는 또 없겠고, 그래서 이희재 대표님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5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첫째,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둘째, 대학에 합격하자. 셋째, 댄스팀을 만들자. 넷째, 직접 공연을 기획하자. 그리고 마지막 5째, 학원 강사를 해보자.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이희재 대표님은 이 5가지 다짐을 모두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험해본 적 있어요? 눈앞의 목표를 향해 저돌적으로 돌진해서 모두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 번아웃. 이희재 대표님도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1, 22 때는 놀기만 하면서 방황했다. 지금 생각하면 잘 놀았다 싶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는 이희재 대표님한테는 여러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변 친구들이 이희재 대표님이 커오면서 댄스 필드에서의 입지를 키워오는 걸 어찌되었건 봐왔으니 이런저런 기회들을 연결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인디예술 단체 모임에서 토론을 하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토론이 원래는 춤을 추는 것에 그쳤다면 조금 더 문화적으로 넓게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플레이어에서 조금 더 스트릿 아트를 문화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학원이었습니다. 이제 이희재 대표님도 학원에 다니는 원생이었던 때가 있겠죠. 근데 그때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장님들은 보통 나이가 50대인데 강사들은 다 20대 초반이고,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처럼 중간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원장님과 강사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강사로 본인을 써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강사를 추천 다 해주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학원을 부흥시키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운영적으로 성장하는 이희재 대표님은 학원을 운영하던 아는 형님과 조금 더 제대로 학원을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상하게 자꾸 딜레이 되더래요. 이희재 대표님의 말을 빌리면 서로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역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걸까요? 이희재 대표님이 자주 가던 옷가게에 아는 형님이 또 있었대요. 그 형님하고 친해서 이제 이희재 대표님이 저 학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종종 그 아는 형님이 물어봤대요. 그때 말한 학원 언제 되는 거냐?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딜레이 되니까 이희재 대표님도 그때마다 계속 딜레이 된다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형님이 물어보더래요. 얼마나 필요한데 자꾸 그래? 그래서 당시 이희재 대표님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니까 그 형님이 그래 그 돈 줄 테니까 해볼래? 라고 묻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 학원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면서 공용기획자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로컬 스트리트 아트의 개척을 이어갑니다. 당시 고양시를 연고로 하고 계시던 이희재 대표님은 고양시에서는 당시 최초로 댄스 단일 행사를 기획하셨다고 합니다. 컨택트 더 소울이라는 행사였다고 하는데 당시 댄스씬이 상당히 배틀 문화로 치우쳐 있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조금 더 퍼포먼스로 행사를 풀어가자 라고 마음먹고 직접 구청에 찾아가서 막 설명하고 대학 친구들 불러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연락처 교환하면서 댄서들 섭외하고 그렇게 콘서트 첫 해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댄스 캠프 또한 기획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댄싱 인 더 카방이라는 캠프였대요. 이제 댄서들을 쫙 모아가지고 어디 좋은 곳 쫙 빌려가지고 춤 즐기는 축제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라인업을 들으니 제가 아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열심히 섭외해서 진행하시더라고요. 이런 이희재 대표님의 공연 방향성을 살펴보면 약간 모두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추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좀 댄서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도 하시니까 제자들도 양성하면서 또 춤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만드는데 이바지하시고 이런 가치관에 대해 여쭤보니까 이희재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자퇴를 하고 그 전에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 어릴 적 추억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그런가 더 캠프나 축제 이런 분위기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스트리트 아트 컴퍼니 어스케이크와 댄스학원 벙커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본인이 추구하는 스트리트 아트를 더 넓은 곳에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춤을 좋아하고 이 일과 삶을 사랑한다는 느낌을 잔뜩 받을 수 있었어요. 이희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하는 일 자체가 자극적이라 무엇 하나 덜 한 것 없이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간다고 하세요. 이희재 대표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발산하는 에너지를 믿으며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희재 대표님은 사람들은 왜 춤을 추지 않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춤이 즐겁다고 합니다.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취미처럼 그냥 재미로 춤 한번 배워보는 것, 춤 한번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게 문화처럼 번지는 것이 이희재 대표님의 커다란 꿈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들도 이희재 대표님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자극적인 무엇인가가 있나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가끔은 현실적인 이유로 포기하고만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그 소중한 무언가를 한번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